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성공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선경 역금 메이번에서 나온 책입니다. 눈물나게 외롭고 쓸쓸했던 밤,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시 101편이라고 합니다. 자, 내 삶의 뻔한 결말로부터 구해준 고마운 시들에 대하여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때에는 연필 한 자루 잘 깎아 글을 씁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손톱에 대하여, 문득 발견한 묵은 흉터에 대하여. 그때 나는 묻는다.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차가웠는가?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물을 것이다. 그때 너는 왜 나에게 그렇게 뜨거웠는가? 울지 말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지. 주변에도 시름시름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 직장도 잘 다니고 아부도 잘하고 돈벌이도 아직 무난하다. 내가 병든 것이다. 함부로 상처받지 않겠다. 목차들 재미없어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겠다. 너무 재미있어도 고단하다. 잦은 서운함도 고단하다. 한계를 알지만 제 발목보다 가는 담벼락 위를 걷는 갈색의 고양이처럼 비관 없는 애정의 습관도 길러보겠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삶이 쓸쓸하고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 터미널에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잠들고 이별에 내린 자여, 그대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다시 떠날 때 오직 이 별에서만 초록빛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간다면 이번 생에 감사할 일 아닌가 라고 적고 있네요. 자, 시가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누구에게나 삶은 어렵고 힘들다.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자 견디며 살아가고 나 역시 망설이거나 피하거나 참거나 아주 조금 용기를 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이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다. 슬픔 속에서도 밥을 먹고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음을 보이고 당장 그만둬야 하지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출근 지하철을 타고 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일 줄 알게 되었다. 그 삶의 갈피마다 나에게는 시가 있었다. 물론 나는 그 시들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가 가진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어린 시절 엄마 아버지에게 혼이 났을 때 숨어들곤 했던 다락방처럼 말이다. 시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어설픈 욕망들을 이해해 주었고 괜찮은 척 했지만 괜찮지 않았던 나의 모멸감을 달래 주었다.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일에 화가 날 때 나를 다독여 주었고 인정받기 위해 길을 쓰는 나에게 너무 애쓰지 말라 위로해 주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 그런지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스럽게 읽었던 시를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대가 한 일을 떠올려 보라. 조지 엘리엇이 지었다고 하네요. 해가 기울고 하루가 저물면 가만히 앉아 오늘 그대가 한 일들을 떠올려 보라.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말 한마디, 세심한 배려의 행동, 햇살 같은 친절한 눈빛이 있었는지를.
그랬다면 그대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해도 좋으리라. 하지만 하루가 다 가도록 누구에게도 작은 기쁨을 주지 않았다면, 온종일 그 긴 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에 햇살을 비춘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친 영혼을 달래준 아주 사소한 일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날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나쁜 날이었다고 하리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발작이고요. 황지우입니다. 삶이 쓸쓸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 터미널에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짐들고 이별에 내린 자여, 짐들고 이 별에 내린 자여, 그대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다시 떠날 때 오직 이 별에서만 초록빛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간다면 이번 생에 감사한 일 아닌가. 자, 나이 김재진 지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세월은 말을 타고 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나이테를 생각하면서 이 노인분께서 앉아 계시는 그런 그림이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책이든지 그림을 중요시하면서 쳐다보거든요.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 여기가 어떤 내용이겠다를 미리 떠올리게 됩니다. 그림이 먼저 또 보이니까요. 자, 삶 안도현. 걔는 이 세상에 질척질척해서 진흙벌에 산다. 진흙벌이 늘 부드러워서 걔는 등껍질이 딱딱하다. 그게 붉은 투구처럼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싸움터이기 때문이다. 뒤로 물러설 줄 모르고 걔가 납작하게 엎드린 것은 살아남고 싶다는 뜻이다. 끝끝내. 그래도 붙잡히면 까짓것 집게발 하나쯤 몸에서 떼어주고 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새살이 상처 위에 자신도 모르게 몽게 돋아날 테니까. 자, 오래된 기도 이문제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 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시이네요. 자,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존 모피트라는 사람이 지었네요.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한다. 초록을 보면서 이 숲에서 봄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양치식물 잎사귀의 까실한 솜털과 꼬불거리는 검은 줄기가 되어야 하고 잎사귀들 사이의 작은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 잎사귀들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움을 만질 수 있어야 한다. 자, 인생은 아름다워. 질 르나르가 지었네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고맙다. 인생은 아름다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들인 것 같습니다. 생의 일들에 덜 몰두한다는 것, 달라이라마 지었네요. 이 생의 여러 일에 쏠리는 마음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아주 단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파도에 따라 어느 때는 뛸 듯이 기뻤다 우울해졌다 하고 어떤 일에 이득을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꼭 갖고 싶었던 무엇을 얻지 못하면 당장 창밖으로 뛰어내릴 것처럼 속상해하는 본능적인 마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생의 일들에 덜 몰두한다는 것은 삶에서 높은 파도를 만나더라도 넓고 깊은 고요한 마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 밤의 이야기 조병화 시인님의 시입니다. 밤의 이야기 20이라는 시네요. 자, 고독하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다. 소망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다. 삶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어린 시절의 마당보다 좁은 이 세상, 인간의 자리 부질없는 자리, 가리울 곳 없는 회오리 들판. 아, 고독하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요. 소망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삶이 남아있다는 거요. 삶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나에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거요.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도 너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굉장히 멋진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달같이만, 이주홍. 어머니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 금시로 따스해 오는 내 마음. 아버지란 이름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호호 하고 들려오는 듯 목소리. 참말 이 세상에선 하나밖에 없는 이름들. 바위도 오래되면 깎여지는데 해같이 달같이만 오랠 이름. 자, 여기서 시가 내 곁에 있어 참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짤막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별, 공제동.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는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자, 이렇게 그림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림도 굉장히 재밌고 예쁜 그림들이 색깔도 참 예쁘네요. 그렇게 도수는 많지 않지만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101편의 시를 읽고 나서 저는 저의 어떤 생활에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책 리뷰였습니다.